이어서 협업 활성화 사업 지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지원 사업을 이렇게 제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놨죠. 제가 해놓은 게 아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해놓은 거예요. 자, 보시면 일반형, 선도형, 고성장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자,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소상공인 5개사 이상의 조합원 50% 이상의 소상공인이면 자격 기준이 충족되기 때문에 일반형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금액 여기 나오죠. 1억 원이에요. 1억 원. 그래서 공통 일반의 80%, 공통 장비 70% 내에 1억 원을 이렇게 좀 패키지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도형이라고 하면 아까 자격 구성 기준은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매출도 조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합원 수도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조금 더 이제 일반형보다는 좀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자격 기준이 좀 강화된 거죠. 강화된 대신에 어때? 일반형은 아까 1억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선도형은 얼마까지 해줘요? 2억까지. 그래서 이 지원 내용을 정부 보조 비율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공동 일반 같은 경우는 80% 이내 지원이고 20% 자부담. 그 다음에 공동장비 같은 경우는 30% 자부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형, 선도형 마찬가지로 자부담 비율은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 안 드린 이제 고성장형의 그 또 지원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형의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또 선도형의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했을 때 거기에 추가로 13년부터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했는데 그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이제 기존에 받았던 협동조합 그러니까 뭐 13년부터 뭐 지금 뭐 18년, 20년이니까 20년까지 이미 이제 협동조합 지원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막 이제 하고 있었으니까 어때요? 이제 성장 단계에 들어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2015년부터 협동조합 컨설팅을 좀 했었는데요. 그렇게 그때 만들어진 협동조합들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년도 매출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돼요? 10억 이상의 그 일반형이나 선도형의 협동조합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액 기준이 좀 강화가 됐죠. 그 다음에 최근 3년 이내 매출과 고용 둘 중에 하나는 증가율이 20%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장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기간만 좀 지나서 우리는 13년에 했어요.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기간은 13년부터 20년까지 해당되지만 매출액이 10억 넘어가고 매출액이나 고용이 20% 이상이 되는 그런 성장 가능성이 높거나 현재 성장하고 있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성장형은 금액이 좀 크지요. 이렇게 바로 한 5억 정도로 바로 뜁니다. 1, 2억에 놀다가 5억으로 확 뛰니까 이런 고성장형의 지원을 받아서 어때요? 매출액이 10억에서 20억, 30억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성장 단계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고성장형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형의 공통 일반이나 공통 장비 부분은 위에 보여드렸죠, 그죠? 일반형의 그 공통 장비나 공통 일반은 선도형, 고성장형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선도형이나 고성장형으로 갈수록 공동 장비 쪽으로 많이 가겠죠. 금액이 커지면서 이제 비싼 장비를 이제 지원을 하게 되겠죠. 저도 이제 컨설팅을 할 때 초창기에 제가 협동조합 컨설팅을 해서 처음에는 2억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 1억, 그 다음에 이렇게 공동 일반에 1억 이런 식으로.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2억짜리 장비도 이제 사전 허가를 받으면 지원을 이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비 1억짜리 지원을 딱 한 건만 받은 협동조합도 지원해봤어요. 다른 거 이런 공통 일반은 복잡하니까 우리는 딱 그 밀링기를 그때 샀는데요. 두산 인프라코어의 밀링기 딱 1억 하더라고요. 1억 탁 해가지고 제품을 이제 산 그런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 협동조합들이 2013년부터 지원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그래서 2020년 협동조합의 현황 자료인데요. 2020년 현황 자료인데
실제 평균 매출액은 2017년에 그 설립되어 있는 그런 그 협동조합의 자료가 있어서 요걸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2013년부터 설립한 그런 그 협동조합의 평균 매출액은 47억, 4억 7,6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2014년에 설립한 협동조합은 5억 9,200만 원. 그 다음에 15년에 설립한 거는 4억. 그 다음에 16년에는 5억. 그 다음에 2017년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뚝 떨어져가지고 2억 3,200이에요. 자, 보면 이제 4억, 5억 정도의 매출액을 평균 매출액 올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협동조합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이렇게 매출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에 설립한 데는 아직 업력이 짧지요. 2년,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출액이 좀 작았던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매출액의 증가율을 이렇게 보면 4년차, 5년차 그죠? 5년 차에서 증가를 많이 하는 게 딱 보여요. 그래서 2013년에도 18년, 19년 이때 증가 폭이 크고요. 2014년에 설립한 협동조합도 2019년에 증가폭이 좀 두드러지고요. 그다음 2015년에 설립한 경우에는 2019년에 갑자기 한 20, 30% 성장을 했죠. 2016년에도 마찬가지로 2019년에 성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협동조합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업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연도별로 성과가 오른쪽에 그래프에 나오죠. 2013년에는 직원 평균 수가 10.1명에서 11.3명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증가가 됐다는 얘기, 직원 수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뭐 협동조합이 성장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13년, 14년, 15년 다 설립한 연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대부분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평균적으로 증가가 되고요. 예, 출자금에 대한 변화도 보시면은 2배 이상 이렇게 증가된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어때요? 증가가 됐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자금의 평균 출자금은 지금 5천만 원, 2013년에는 5,700만 원이고, 2014년에 3,500만 원, 그 다음에 2015년에 5,400만 원 이런 식인데 대부분 이제 출자금이 늘어났다는 의미고요. 늘어났다는 의미는 아까 조합원 수가 변화한 것처럼 평균 출자금이 늘어났다는 의미는 협동조합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협동조합 설립 운영 사례를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한 네 가지만 이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국악인들이 모여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죠. 아까 업종 제한에 제한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국악인들이 어때요? 이런 공연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규모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연 같은 걸 따내기가 좀 어렵고 공연 이런 의뢰가 들어오더라도 뭐 이벤트사나 이런 데 종속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협상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국악나무 협동조합처럼 지역 문화재를 활용해서 이런 그 사업들을 하는 공연 기획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협동조합으로 이런 컨텐츠 제작이나 공연 기획 같은 그런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골목가게 협동조합인데 부산의 골목 가게들, 조그만 소상공인들이죠. 골목에 있는 가게들이 모여가지고 골목 상권을 지키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60개 정도가 참여를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보통 이런 골목 상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인회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요즘은 이제 골목 상권에 대한 또 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인회 기반으로 뭐 지원 사업을 받는 경우는 꽤 많은데 골목 상권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한 160개가 참여한 사례들은 사실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상인회 가입하고 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좀 틀린데 160개 정도가 주축이 돼서 설립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마중물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이제 폐지 줍는 주민들이 모여서 이제 협동조합을 만든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수두리놀이 협동조합은 이제 문수동에 사는 여수의 문수동이래 있대요. 네, 문수동에 사는 이제 취약계층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마을 카페나 베이커리를 운영한 그런 사례
드립니다. 그래서 네 가지 협동조합 사례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한 사례를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천안역 앞에 가면 공설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천안역 공설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인데 거기에 장류협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되게 길어요. 천안역 공설시장 장류협동조합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줄이려고 했는데 뭐 이게 다 들어가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조합명을 정했고요. 이 천안역 공설시장 장류협동조합은 제품이 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장류, 고추장, 된장입니다. 고추장, 된장 같은 장류를 만드는 협동조합이고요. 이 공설시장이 크진 않습니다. 아주 작은 시장인데 그 작은 시장 안에 방앗간이 한 3개 정도가 있었어요. 네, 그 방앗간 3개 중에 한 개의 방앗간이 아주 이제 장사가 좀 잘 됐는데 거기에 이제 그 사장님이 그 장을 된장, 예, 그런 고추장 만드는 그런 노하우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좀 큰 그림으로 올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설시장의 대표적인 상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거기에 있는 이제 회장님들하고 회장단하고 같이 이제 얘기가 돼서 전체적으로 공설시장의 상인분들이 다 참여한 건 아니고요. 일부만 참여해서 장류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류협동조합을 만들 때 천안시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따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지만 상당히 모양새 있게 지금 이제 시작을 했고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가 협동조합 그때 뭐 서류 작업하면서 만든 게 이제 요 내용인데요. 자, 일단은 장류협동조합을 왜 만들어야 되냐? 침체된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 위해서. 자, 천안역 공설시장 앞에 보면은 이게 이제 도시재생 지역이에요. 지역이. 그래서 뭐 건물이 막 거의 쓰러져 가는 건물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폐병원도 있습니다. 병원이 문을 닫아가지고 아주 병원 문 닫으면 되게 무섭잖아요. 뭐 영안실도 있고 뭐 그런 게 시장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천안역 공설시장 자체도 사실은 좀 이미지가 안 좋은데 그런 폐병원이 또 옆에 있으니까 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같이 묶어가지고 좀 개발하는 방법들을 고민하다가 시장에서는 이렇게 협동조합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만들어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협동조합의 그 상인 간의 조직력을 높이고 또 이제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 발효식품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좀 많아서 특히나 장류협동조합이니까 이런 전통 발효식품 제품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전시관을 좀 만들어 주겠다라고 천안시에서 협조를 해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시관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천안시 시티 투어가 이렇게 돌게 되는데 그 시티 투어의 종점을 이 장류협동조합 전시장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지금도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도시재생 이렇게 구도심의 개발사업 파트너로 시장이 같이 포함이 되면서 더 좋았던 케이스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사진을 조금 보여드릴 건데 이제 제가 그 사업계획서 내에 넣었던 그 된장 만드는 공정이에요. 그래서 콩세척하고 그 다음에 침지시키고 삶기하고 냉각하고 분쇄하고 성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리는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메주를 만들고 그 메주를 가지고 이제 장류들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 공정을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 요거는 이제 협동조합 그 전시관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철거될 부분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철거될 부분에 이렇게 설계도를 그때 당시에 고려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지상 1, 2층으로 전시관을 만들어서 1층에는 뭐 전시관, 그 다음에 그 개발실 이런 것들을 만들고 2층에는 그때 당시에 천안시에서 돈을 이제 지원해주면서 조건이 다문화센터를 2층에 만들어내가지고 2층은 이제 장미협동조합하고 상관없이 2층에 다문화센터를 이제 만들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천안역 공설시장의 전경인데요. 되게 작아요. 이렇게 아케이드 2개 정도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고 이 시장 뒤편에 뭐 조금 식당들이 좀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좀 소규모 시장인데 이렇게 천안역 발효 장터라고 하는
이 장소를 전시장으로 만들었고요. 한 골목 자체를 전부 다 이렇게 발효장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실제로 요거는 이제 개설하기 전 정도의 제가 사진을 좀 찍은 거고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발효장터 개장식 이후에 찍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장소가 이렇게 지금은 번듯한데 처음에는 여기 다 폐건물이었어요. 폐건물. 그래서 이따 뒤에 좀 건물 수리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전시장이니까 이렇게 장류들을 전시라고 뭐 전단지나 뭐 팜플렛 같은 걸 놓고 이분들이 볼 수 있게끔 하고요. 또 한쪽에는 체험실을 만들어 가지고 장 만드는 과정에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했고요. 이렇게 발효장터 이제 이렇게 상품화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협동조합에 참여했던 분들은 대부분 시장 상인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전문적인 마케터가 또 운영하는 주체가 또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시면서 이 협동조합이 이렇게 이제 상품화를 시키기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천안시의 어떤 그 시티버스가 와서 이런 선물을 사갈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드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 건물들이 이제 철거 과정에 있고 이제 철거한 후에 이제 새롭게 적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 안쪽에 지금 어두컴컴한 부분이 이제 시장이에요. 공설시장. 그리고 공설시장의 한 골목이 여기에 거의 뭐 상태가 되게 안 좋았던 건물들인데 이 건물들을 철거를 해서 한쪽은 그냥 원래 하시던 이제 뭐 업종들이 있습니다. 뭐 식당도 일부 있었고 세탁소가 있었는데 그냥 그거는 하시면서 겉에만 리모델링을 해주신 상태고요. 지금 왼쪽 편은 전부 다 공간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왼쪽 편을 전부 다 리모델링해서 여기에 이제 체험실하고 이제 판매장이 들어온 거고요. 오른편 코너 각지에 아까 발효장터 그래서 직접 여기는 생산시설이 들어온 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건물들이 막 이렇게 완전히 쓰레기 더미, 여기 쓰레기를 몇 차례 꺼낸지 몰라요. 쓰레기 더미에 꽉 차 있던 그 건물들인데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까 그 발효장터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상인회장님하고 그다음에 왼쪽에 모자 쓰신 분이 이제 방앗간 이제 대표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장류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컨설팅하는 장면이고요. 요거는 이제 처음에 발효장터 오픈할 때 오픈식 때 저는 안 가봤는데 제가 기사로만 봐가지고 이렇게 캡처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아까 모자 썼던 분이 오른쪽에 계신 분이고요. 왼쪽에 이제 이 그 발효장터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협동조합을 좀 도와주고 계시는 운영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리고 뭐 이렇게 천안역 공설시장으로 그 뭐 사회적 경제 뭐 박람회나 우수시장 박람회 이런 데 이제 참여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6년에 우수시장 박람회에 천안역 공설시장 사진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참고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도마동에 그 협동조합을 또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협동조합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도시재생구역을 도마동에 만들었어요. 도마 1동, 2동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만들었고요. 거기에 도마시장, 큰 시장이 이렇게 일부 포함이 됩니다. 그 지역으로. 그래서 제가 그 도마동 도시재생센터에서 협동조합 컨설팅을 하는 내용들을 여기다가 넣었고요. 그 사업계획서를 제가 좀 짜줬는데 첫 번째는 이제 주택수리업이에요. 그래서 협동조합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이 동일 업종으로 이분들이 다 투입이 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이제 몇 개 사업 단위로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개 사업 단위로 지금 사회자협동조합이 이제 구분이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맡은 게 이제 주택 수리 사업 외에 한 2-3개 정도, 2개 정도의 지금 사업을 따로 맡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택 수리 사업에 대한 컨설팅이 지금 완료가 된 상태고요. 이분들이 이제 그 직접 주택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건설업계에 계신 분들 5분이 모여가지고 요 파트만 따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자분들은 이제 간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행정 지원을 좀 하고 계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 계획을 잡아드렸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마케팅을 할 수 있게끔 또, 뭐, 또 가입을 또 시켜드려서 가입 즉시 막 견적이 4개, 5개씩 오더라고요. 순고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가입을 해드렸는데 가입하자마자 4개 정도의 견적 요청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좀 유료기 때문에 아마 유료 비용을 내고 견적을 지금 넣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례를 이제 말씀드렸고요. 협동조합은 일반 법인하고 이제 틀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법인하고 틀린 또 여러 가지 또 특징들이 있는데 그 협동조합 특징 몇 가지를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특징 첫 번째가 조합원 소유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이 기업을 소유한 거나 마찬가지하면 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법인이지만 지분이 거의 99%, 뭐 거의 100%가 되는 그런 개인 법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법인 형태지만 또 본인이 다 소유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1인 소유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 많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분 한 80% 가져갈게 나머지 20%씩 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못 만드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1인당 지분 한도가 30%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지분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첫 번째 아니고요. 두 번째는 출자자가 내가 이제 30%까지는 낼 수가 있으니까 30% 지분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어때요? 30%라고 해서 내가 투표권, 그죠? 의사결정권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일반 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의사결정에서 이 협동조합에서는 지분율하고 상관없이 1인 1표입니다. 지분이 1% 가지고 있는 분이나 30% 가지고 있는 분이나 의사결정은 어떻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한 표로. 그래서 이걸 우리가 민주적 운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출자자들이 한 사람이 이 조합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규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는 한 번 대표이사 하면은 되게 오래 하죠.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서 막 거의 뭐 죽을 때까지 하거나 물려주거나 뭐 하잖아요. 일반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선출하고 조합장 내지는 뭐 이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사회를 선출을 하고 이 선출된 이사에서 다시 또 조합장 내지는 이사장 아니면 뭐 이 용어는 다 틀리지만 대표 이런 분들을 이제 선임을 해서 그분들이 대신해서 경영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법인하고 틀린 특징, 큰 특징이죠. 세 가지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이제 원칙들이 필요한데 그 원칙 5가지가 이제 잠깐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자발적인 열린 조직. 협동조합의 특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발적 협동조합이 만들어졌고, 자발적으로 운영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영향력으로 운영되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조합원들의 어떤 참여를 통해 가지고 협동조합이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 권리와 의무를 잘 준수를 하고 조합의 내용들을 어때 그 조합의 회계들을 잘 투명성 있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적 권리 아까 얘기했죠. 1인 1표. 그 다음에 경제적 참여, 자본 조달을 위해서는 출자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자 과정을 통해 가지고 참여를 하고 또 배당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규정에 의해서 배당을 이제 받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교육 정보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협동조합의 임원들이나 또 선출된 경영자들, 직원들 이제 교육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협동조합이 운영이 되고 또 잘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 원칙을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시간이 좀 작아가지고 5가지 원칙은 제가 빠르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25분, 25분 이렇게 나눠가지고 50분 강의를 마쳤습니다.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이제 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협동조합을 하고 계신 우리 상인회에서는 훨씬 더 좀 에너지와 노력을 더 투자를 하셔가지고 활성화를 좀 더 시키시고요. 아직 협동조합을 만드는 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 주도로 협동조합을 만드셔서 이런 지원 사업도 받으시고 또 시장을 특화하는데 협동조합을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